여러분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죠. 미국은 달러, 일본은 엔화, 중국은 위안화, 한국은 원화 등 국가 단위로 돈을 발행해 이를 관리도 하고 유통도 하면서 나라의 물가를 조절하거나 상품을 교환하는 등의 역할에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 단위로 관리되는 이러한 일반적인 화폐 대신 국가 관리를 벗어난 화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암호화폐죠. 암호화를 통해 화폐의 가치를 보존하는 이러한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약 1년 전까지 암호화폐 하나에 7천만 원까지 오르는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당시 이를 눈여겨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그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암호화폐가 엘살바도르의 침체된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고 전 세계 어디서도 실험하지 못한 위험성을 떠안고 암호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을 나라의 법정 화폐로 지정, 비트코인을 국가의 돈으로 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 2021년 처음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고 400개를 구입한 뒤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에서는 2022년 9월 기준 약 238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이는 매수 시점 가치로 약 1억 달러가 넘는 수준인데요. 지금은 1일 1비트코인 정책으로 하루에 하나씩 구매하고 있어 현재 비트코인의 보유량은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2년이 지난 현재 그의 도박은 성공했을까? 엘살바도르 정부에 따르면 2023년과 2025년 상환 예정이었던 국채 6.4억 달러를 조기 상환했다고 밝혔고 최근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관광객도 늘어 2022년 관광 수입은 이미 목표액을 넘어선 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죠. 더불어 엘살바도르는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3명의 살인 범죄가 일어나 전 세계 가장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로 이름을 알렸던 것과 비교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2020년에는 그 수가 20명으로 줄어든 이후 2022년에는 7.8명까지 떨어졌고 2023년 2월까지 2.3명을 기록해 치안이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2022년 9월 이후 2023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지지율은 9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최근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재선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죠. 이렇게 보면 현재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의 경제, 정치, 치안이 모두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는 행복한 나라로 거듭나야 하지만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기 상환 예정이었던 부채를 미리 상환했다는 건 일반인인 우리가 보기엔 정부가 세수를 잘 걷어들일 만큼 나라 사정이 좋아졌고 정책이 성공했구나, 그래서 빚을 빨리 갚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IMF는 엘살바도르를 향해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채택한 것을 취소하라는 경고를 보냈죠. IMF는 현재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으로 인해 금융 안정성, 재정 건전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위험 국가로 치닫고 있다면서 엘살바도르의 국가 재정은 이미 안 좋은 상태에 빠졌다고 발표했는데요. IMF가 이런 경고를 보낸 이유에는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비트코인의 가격 때문이죠.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의 법정 화폐로 채택했을 당시 4만 달러가 넘는 가격은 2022년 7월 가격이 반토막 났는데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1억 달러 넘게 구매한 이후 최대 약 50%가 줄어든 4,800만 달러까지 떨어진 이후 현재까지도 막대한 손해를 기록하고 있죠. 정부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하다 보니 엘살바도르의 외환 보유고는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어 2019년 대비 약 10억 달러 이상 감소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엘살바도르 정부가 최근 국가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국가 위험도 척도로 알려진 신흥시장 국채권 지수는 19.12%를 기록해 중남미 국가 중 현재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다고 알려진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모습인데요. 국가 신용도 역시 상당히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등급으로 강등되었고 다른 국제 신용 평가사들도 비슷한 등급을 평가하면서 엘살바도르의 상황은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바램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엘살바도르의 경제 전망도 현재 상당히 어두운데 2023년 엘살바도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이는 2014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던 1.7%보다 낮은 수치로 주변국인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도 엘살바도르의 경제 성장률은 가장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죠. 이렇게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에는 2022년 높아진 물가 상승률의 충격이 2023년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엘살바도르는 2000년 이후 가장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국토의 82%가 농업에 사용될 만큼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지만 설탕과 커피 등 수출을 위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밀과 옥수수와 같은 필수 식량들은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엘살바도르는 전체 GDP 비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높아 전체 노동자 6명 중 1명은 농업 종사자로 엘살바도르의 1인당 GDP 역시 낮은 수준이죠. 더불어 엘살바도르는 딱히 잘 나간다는 제조업 산업을 갖고 있지 않아 농업에 더욱 의존적인데 1980년대 이후에는 10년이 넘는 내전 기간을 거치면서 경제가 쇠퇴했고 이러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국내에선 돈을 벌기 힘들고 해외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엘살바도르의 국가 GDP의 26%를 해외 송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미국이나 그 외 지역에서 일을 하며 벌어들인 돈을 엘살바도르에 송금하고 엘살바도르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해외 송금 수치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높은 해외 송금 비율은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게 만든 하나의 이유로도 이어지는데 해외 송금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대체할 경우 크게 낮추거나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비트코인을 구매나 결제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는 75%의 국민이 단 한 차례도 사용한 적 없다고 밝혔고 비트코인 법정 화폐 시행이 성공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는 65%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혀 엘살바도르 국민들조차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비트코인 정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럼 국내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늘어난 빈곤층들은 생계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지만 농사를 짓기엔 내전으로 국토가 황폐해졌고 산업이 크게 발달한 나라도 아니었고 다른 남미 국가들처럼 석유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 단순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불법은 바로 마약 유통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엘살바도르의 마약 유통이 점차 늘면서 범죄도 같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1위 살인 국가라는 오명을 갖기도 했죠. 범죄가 늘어나면서 갱단도 등장했는데 여기서 엘살바도르의 카르텔 MS-13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높은 살인율을 낮춘다는 목적을 갖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MS-13에 속한 갱단들을 마구잡이로 검거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최대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교도소에 보낼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 1인당 필수 체포 인원수를 정하는 등 갱단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구속하면서 최근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갱단이 늘고 범죄율이 증가한 이유는 내전 이후 산업이 붕괴된 점이 가장 컸는데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이나 기초 산업 육성보단 비트코인으로 금융업을 키운다는 정책들과 단순히 갱단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모습만 보여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엘살바도르의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엘살바도르는 무역 적자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폭이 더 커졌고 결국 엘살바도르의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진다는 전망으로 이어졌죠. 1인당 하루 5.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엘살바도르의 빈곤율은 2015년 이후 그 수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 그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이유에 정부의 부패, 낮은 교육 수준, 낮은 급여,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더불어 재선을 금지한 엘살바도르의 법을 최근 개정하면서 2024년 대선에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정당화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엘살바도르 법원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판사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등의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이면에는 계엄령을 통해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갱단으로 지목해 검거한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는 이유 역시 그의 독단적인 행동들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죠. 비트코인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실험은 결국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지표와 독재자만 남기는 결과로 끝나려고 하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